또 하나 가장 큰 패배 요인은 내부 분열이겠죠. 아까도 토론자도 발제자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후유증, 결과적으로는 경선에 불복한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제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랬는데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하지를 못했더라고요.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은 뭐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사실은 좀 더 뿌리 깊고 혹은 좀 깊은 성찰을 가지고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없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부 분열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지긋지긋하게 사람들에게 좀 다가갔다는 부분,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발제자 분석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.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들이 느낀 문제점을 다 그동안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. 대선과 지선 패배 요인을 정리해줬죠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대선은 중도층을 보고 가는 게 맞고 지선은 지지층을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요. 실제 대선에서도 그렇고 지선에서도 그렇고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내세우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아무리 밑에서 발버둥을 치고 뭐 밭을 간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울림이 없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, 그래서 그게 바로 특히 열성 지지층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. 대다수 의원들과 집행부는 선거 패배 책임을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팬덤 지지자들 탓으로 돌리며 책임 전가를 했다. 그건 뭐 누구나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. 팬덤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? 솔직히 말해서. 자꾸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팬덤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. 그렇지 않아요? 제가 여러 번 그 방송을 하고 여러 번 이렇게 밖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나를 지지해준 사람이 정확하게 있고 있으면 내가 생각한 것이 당장은 그렇게 안 맞는 것으로 보여도 그게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열심히 갈 수가 있는데요.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사람들은 힘을 잃게 되고 본인들의 말에 대해서 100% 신뢰를 못하고 확신이 없게 되거든요.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말을 못 믿겠어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은 아웃돼 버리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그 사람을 끝까지 확고하게 믿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, 그런 의미에서 팬덤 정치는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이재명 의원이죠. 이재명 의원이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게 과도하게 공격적인 행동하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, 저는 현재 민주당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. 솔직히 말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현상을 모릅니까?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을 있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과연 민주당이 모를까요?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도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좀 파악을 못하는 것 같고요.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실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사실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. 문제 해결 솔루션이 그런 상황이라면 나오지 않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. 비판하는 건 좋고 자기 반성하는 건 좋은데 대안을 좀 제시하십시오. 대안 제시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. 대안 없는 비판은 제가 하는 겁니다. 평론가인 제가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평론가가 아니잖아요.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왜 그분들이 평론가처럼 행동합니까? 박지원 전 위원장이 뭐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. 본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남 탓만 하고 있다. 다른 사람 잘못만 후벼파고 있다. 저는 그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. 박지원 전 위원장이 잘했건 잘못했건 다 떠나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.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각을 돌려야 되느냐, 이런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대안을 갖고 오셔야. 지난번에 전략공천위원장이었던 이완우 의원이 사실은 서울에 송영길 전 의원 후보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물어봤잖아요. 대안을 못 내놓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송영길 후보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었어요? 대안이 또 있었나요? 그럼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은 송영길 의원이 받았던 것과 같은 퍼센테이지로 그러면은 선거에서 뭐 더 이상 받았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를 하고 싶으면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안까지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대안 없는 비판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. 그리고 좀 제발 자신감을 좀 가져라. 민주당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. 내로남불에 너무 이렇게 매몰될 필요 없어요. 다 모든 사람은 내로남불이에요. 내로남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런 거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 좀 뻔뻔하게 혹은 내지는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저는 민주당이 살아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